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릅니다. 오늘은 민음사의 강신주의 감정 수업, 스피노자와 함께 배우는 인간의 48가지 얼굴 공유하려 합니다.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가 자신의 감정을 아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자신을 잘 객관화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의 특징이 세계 문학 거장들과 또 그들의 저서를 통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이를 통해 실제로 우리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48가지 얼굴이라는 부제로 감정의 정의를 읽는 것도 꽤 쏠쏠한 재미더라고요. 그 중에서 44번째 인간의 감정, 소심함. 여러분, 소심함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여기서는 작은 불행을 선택하는 비극이라고 하셨네요. 관련한 작가는 프랑스와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네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은 과도한 피해의식에서 발생하는 소심함일 것이다. 항상 타인에게서 피해를 받을 것 같다는 느낌 속에서 사는 사람은 대개의 경우 적극적인 의사표현이나 행동에 주저하는 법이다. 가만히 있어도 피해를 보는데 스스로 그런 피해를 자초할까봐 두려운 것이다. 어떤 피해를 보았을 때 차라리 자신이 아닌 남의 탓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테니 말이다. 어느 곳으로 여행을 가야 할까? 암스테르담으로 가자고 이야기하면 그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은 모두 자기 탓이 되기 쉽다. 그러니 상대방이 프라하로 여행하자는 제안을 듣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야 나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자신을 탓하지 않고 상대방을 탓하기 쉬우니까 말이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영화를 보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매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심리적 메커니즘은 어렵지 않게 해부해 볼 수 있다. 여기서 그가 과거에 피해를 정말로 많이 받았는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충분히 사후적으로 과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다른 사람에 비해 더 심한 상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장하여 큰 아픔으로 기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말로 심각한 것은 그가 미래에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나친 염려와 불안감일 것이다. 이런 염려와 불안감은 확실히 현재보다는 불확실한 미래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염려와 불안감은 특히 연하의 애인을 두었을 때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다. 비록 지금은 서로 사랑하고 있지만 사람도 사랑도 흐르는 시간을 피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연상의 남자 혹은 연상의 여자가 자신은 곧 늙고 추해져 더 이상 연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에 쉽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미래에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버려짐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순간 연상의 남자나 여자는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간과하기 쉽다. 심지어 그는 혹은 그녀는 지금 누리는 사랑의 희열이 미래에 버림당하는 참혹함의 씨앗일 수 있다고 생각마저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순서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은가? 마침내 연상의 연인은 지금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연하의 애인과 결별을 선언하게 될 것이다. 연상의 여자 폴이 연하의 남자 시몽에게 슬픈 이별 의식을 마련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폴은 처음 만났을 때 실내복 차림으로 경쾌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던 시몽을 떠올리고는 그를 원래 그 자신에게로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를 영원히 보내버림으로써 잠시 슬픔에 잠기게 했다가 예상컨대 앞으로 다가올 훨씬 멋진 수많은 아가씨들에게 넘겨주고 싶었다. 그에게 인생이라는 걸 가르치는 데에는 시간이 자신보다 더 유능하겠지만 그러려면 훨씬 오래 걸리리라. 그녀의 손 안에 놓인 그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에서 맥박이 파닥이는 것을 느끼자 그녀는 갑자기 눈에 눈물이 고였는데 그 눈물을 너무도 친절한 이 청년을 위해 흘려야 할지 아니면 조금 슬픈 그녀 자신의 삶을 위해 흘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볼은 시몽의 손을 자신의 입술로 가져가 키스했다.
지금 폴의 눈, 39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약간 주름 잡힌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연신 흐른다. 한때 자신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젊은 청년 시몬과의 사랑을 접으려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고 물으며 자신의 삶을 장밋빛으로 물들여 주었던 사람과의 헤어진다는 것이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아마 이 부분이 프랑수아즈 사강의 소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서 가장 애틋한 장면일 것이다. 두 명의 남자 사이에서 갈등하던 폴은 지금 자신의 삶에 빛을 안겨주었던 시몽을 떠나 6년 동안 사귀었던 바람둥이 로제에게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은 것이다. 물론 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로제는 지금 폴이 시몽에게 빠져 있는 걸 견디기 힘들어하고는 있지만 폴이 시몽을 버리고 로제에게 돌아가는 순간 로제는 또다시 그녀를 외로움에 방치하리라는 것을. 그렇지만 폴은 지금 두렵다. 시몽은 너무나 젊지만 자신은 점점 더 늙어갈 것이고 언젠가 시몽은 자신에게서 어떤 매력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반면 로제는 지금처럼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며 자신을 외롭게 만들지라도 그는 항상 낡은 가구처럼 자기 곁에 남아있을 것이다. 경험적으로 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로제는 한눈을 팔곤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떠날 사람은 아니라는 걸. 더군다나 로제도 자신과 비슷하게 늙어갈 것이다. 그러니 얼마 지나지 않아 로제의 바람기도 사그라지지 않을까. 그렇지만 시몽은 로제와는 전혀 다르다. 아직 삶의 절정에 이르지 않은 젊고 매력적인 연하의 남자였기 때문이다. 과연 시몽은 그의 삶의 절정에서도 여전히 폴을 사랑할 수 있을지. 그렇다. 폴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미래의 불확실성이었던 것이다. 영원히 홀로 남겨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지금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익숙한 삶을 떠나 시몽을 선택하면 잠시 행복하겠지만 머지않아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로제를 선택하면 지금은 불행할 수 있지만 버려질 위험은 별로 없다. 그녀는 사랑의 위험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소심했던 것이다. 불안한 사랑보다는 불행한 안정에 손을 들어준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워 보인다. 스피노자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소심함은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큰 악을 더 작은 악으로 피하려는 욕망이다. 라고. 스피노자에게 선과 악은 우리와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활력을 주는 것이 선이고 반면 슬픔과 우울함을 안겨다 주는 것이 악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폴의 비극은 그녀가 간만에 찾아온 사랑이 주는 현재의 기쁨을 긍정하지 못하고 시몬과의 사랑이 야기할 수 있는 불안한 미래에 사로잡혀 있다는 데 있다. 그러니 시몬과의 사랑이 로제와의 쓸쓸한 삶보다 더 큰 악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어쩌면 폴은 사랑의 충만함보다 홀로 버려져 있다는 외로움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 시몬과의 이별을 결정하면서 폴의 눈에서 흘렀던 눈물의 의미다. 만일 자신이 결정이 행복을 선택한 것이었다면 폴의 눈물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폴도 자신의 결정이 소심함으로부터 연유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다. 당연히 그녀는 사랑 앞에서 위축되는 자신의 모습이 몸서리 쳐지게 싫었을 것이다. 홀로 버려질 수도 있다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 때문에 현재 만끽할 수도 있는 사랑을 포기하는 자신이 너무나 불쌍했던 건 아닐까. 그러니 폴도 이렇게 느꼈던 것이다. 그 눈물을 너무도 친절한 이 청년을 위해 흘려야 할지 아니면 조금쯤 슬픈 그녀 자신의 삶을 위해 흘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라고 말이다. 마치 시몽의 미래를 위해 헤어지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녀는 사랑을 감당할 만한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어쩌면 사강이 폴의 슬픈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려고 했던 말은 사랑이란 용기 있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진실 아니었을까. 50대 나이에 마약 복용 혐의로 법정에 섰을 때 사강은 이런 말을 남겼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자기 파괴의 위험을 감당하며 사랑의 모험에 과감히 뛰어들지 않으면 순간적으로는 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편리한 안일함은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고 무겁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결국 아주 천천히 우리 삶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파괴되어 갈 것이다. 그래서 사강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다. 타자로의 맹목적인 비약에 어떻게 위험이 없을 수 있겠느냐고. 매너리즘에 빠진 자신의 삶과 단절하여 마치 천길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는 심연을 건너뛰려는 용기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꿀맛에 맛볼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인간의 48가지 얼굴 중 다음은 사랑입니다. 자신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힘. 관련한 문학은 펄벅의 동풍서풍입니다. 당신 뜻대로 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적 있는가? 이런 경험이 없다면 불행히도 한 번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고 고백해야 할 것이다. 사랑의 감정의 포로가 되는 순간 황소고집도 자신의 뜻을 꺾고는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된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은 카페 라떼인데도 상대방이 먹고 싶은 아메리카노를 함께 마실 때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물론 그 상대방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때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감정에 가진 신비한 힘이 아닌가. 자신의 뜻보다 상대방의 뜻에 따라 사는데도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오직 사랑에 빠질 때만 가능해진다. 대개의 경우 우리는 자신의 뜻이 좌절될 때 기쁨은커녕 깊은 슬픔과 좌절을 맛보기 때문이다.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주인의 삶이고 타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노예의 삶이다. 어느 누가 노예의 상태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겠는가 말이다. 한마디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평소의 소신이나 가치관, 심지어 종교마저 기꺼이 내던져버린다. 이것만큼 우리가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증표가 또 있을까? 자발적인 노예 상태에 빠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보다 위대한 감정은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의지, 지성, 신념처럼 인간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들도 사랑 앞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예가 어떻게 자신의 의지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자발적인 포기가 가능할까? 스피노자의 통찰이 절실히 필요한 대목이다. 사랑이란 외부의 원인에 대한 생각을 수반하는 기쁨이다. 스피노자 에티카에서. 바로 이것이다. 사랑이란 무엇보다도 먼저 기쁨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스피노자는 기쁨의 감정은 인간이 더욱 작은 완전성에서 더욱 큰 완전성으로 이행할 때 발생하는 감정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결여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욱 충만해진다는 감정이 바로 기쁨이다. 기쁨이라는 감정과 사랑이라는 감정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사랑에는 외부 원인이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사랑이라는 감정은 특정한 외부 대상을 전제로 하는 기쁨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볼까? 누군가를 만나 과거보다 더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기쁨을 느낄 때 우리는 그와 사랑에 빠진 것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을 떠날 수도 없거니와 그가 떠나는 것을 방치할 수도 없다. 그가 떠나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이제야 알겠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표가 당신의 뜻대로인 이유를 말이다. 상대방을 붙잡아 두기 위해 우리는 그가 원하는 것을 가급적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을 어떻게 떠날 수 있겠는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야말로 기쁨의 대상일 테니까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은 헌신적인 것이라고 섣부른 오해는 하지 말자.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는 것은 상대방을 내 곁에 머물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대방이 내 곁에 있어야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신 뜻대로는 일종의 유혹, 내 곁에 있으면 당신은 나라는 사람을 노예로 두고 영원히 존중받을 수 있다는 치명적인 유혹인 셈이다. 어느 누가 이런 매혹적인 유혹을 거부할 수 있을까? 펄벅의 소설 동풍, 서풍은
그 주인공 괴이란이 동양 여인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신념과 아울러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전족을 버린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은 신여성으로 사는 아내였던 것이다. 남편은 서양의학을 배운 계몽된 지식인이었기 때문이다. 서풍을 껴안기 위해 동풍을 버리려는 결단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는가? 동풍에 익숙했던 사람이 낯선 서풍을 맞으며 산다는 것은 생각만큼 녹록한 일은 아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바꿔야만 가능한 일이니까. 그래서 소설 속에서 괴이란이 전족을 벗는 사건은 매우 상징적이다. 괴이란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어린 시절부터 줄곧 자기 발을 감싸고 있는 전족을 벗는 순간 말할 수 없는 물리적 고통으로 괴로우리라는 사실을. 하지만 괴이란은 이미 피부가 되어버린 전족을 기꺼이 벗어던진다. 피부를 억지로 몸에서 떼어내는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말이다. 사랑 때문이다. 동풍서풍의 한 부분이 나오네요. 신기하게도 내 외적인 아름다움은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건만 내 고통은 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는 나를 어린아이 달래듯 위로하려고 했어요. 나는 고통에 못 이겨 그가 누구인지 그의 직업이 뭔지도 잊어버린 채 종종 그에게 매달렸어요. 괴이란, 우리는 이 고통을 함께 견뎌낼 것이오. 남편이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참아보기 힘들지만 이건 단지 우리 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걸 생각해보. 사악한 구습에 대항한단 말이오. 싫어요. 나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나는 오직 당신을 위해 참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신식 여성이 될 거예요. 남편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그 얼굴도 류 부인에게 이야기를 건넬 때처럼 약간 밝아졌어요. 그것이야말로 바로 내가 내 고통에 대한 보상이었어요. 또 이후로는 이만큼 어려운 일도 없을 것 같았죠. 그러나 괴이란의 사랑에는 어딘지 모르게 서러운 구석이 있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그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감행하고 있지만 남편은 단지 이 아내가 신여성이 되기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의 존재를 마냥 갈망하게 된다. 나와 너를 제외한 일체의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남편은 과연 괴이란을 사랑하고 있기는 한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그가 얼굴에 쌀가루를 곱게 바르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에게 제발 나를 위해 이런 식으로 얼굴을 떡칠하지 마오. 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 좋소. 라고 냉소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남편은 괴이란 자체보다는 그녀의 외양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하고 있으면 관심을 주고 그렇지 않을 땐 무관심하다면 이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겠는가. 그렇게 건성으로 말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괴이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건 오로지 그녀가 전족을 풀겠다고 결심했을 때부터다. 평생 달라지고 싶다고 꿈꿔본 적도 없는 괴이란이 위대한 사랑의 감정에 깊이 몸을 담그기로 결심한 반면 남편의 관심은 여전히 괴이란 그녀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왜곡된 그녀의 발, 낡은 관습을 상징하는 그녀의 발을 향하고만 있었던 것이다. 지금 남편은 아내를 일종의 계몽 대상으로, 다시 말해 인류애라는 감정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남편은 전적으로 상징되는 동풍에 아직도 젖어있는 아내에게 측은지심을 품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는 신여성 류 부인에게 지어 보였던 똑같은 미소를 괴이란에게도 던질 수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자신의 뜻대로 괴이란도 미개한 풍속을 버리고 개화의 길을 따랐으니까. 그렇지만 그녀의 남편은 알고 있을까? 진정 불행한 사람은 괴이란보다는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전족을 벗는 순간 괴이란은 자신을 송두리째 바꿀 수밖에 없는 사랑의 몸을 던지고 있지만 그에게는 자신이 타고 있는 서풍을 버리고 동풍의 몸을 맡길 만큼 강렬한 사랑의 감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괴이란과 남편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존재한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그것은 비극이다.
한 사람은 제대로 사랑에 빠져 자신을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저 상대방을 자기에게 걸맞는 아내인지의 여부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 동풍도 아니고 서풍도 아닌 더 격렬한 폭풍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불길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외에도 인간의 48가지 얼굴 중 다양한 감정들이 나오는데요. 탐욕, 사랑마저 집어삼키는 괴물, 또 반감, 아픈 상처가 만들어낸 세상에 대한 저주, 연민, 타인에게 사랑이라는 착각을 만들 수도 있는 치명적인 함정, 과대평가, 사랑의 찬란한 아우라, 영광, 모든 이의 선망으로 타오르는 위엄, 질투, 사랑이 들이오는 짙은 그림자, 겸손, 진정한 사랑을 위한 자기 희생, 동정, 비참함이 비참함에 바치는 애잔한 헌사, 공손, 무서운 타자에게 보내는 친절, 미움, 내가 파괴되거나 내가 파괴되거나, 끌림, 사랑으로 꼽힐 수 없어 아련하기만 한 두려움, 겁, 실패를 예감하는 위축된 자의식.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고 싶은 감정들이, 속속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